조선 숙종 시절 경상도 경주 땅에는 최부자라 불리는 한 선비 가문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만석의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당대 최고의 부잣집이었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조금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살아있는 부처의 집이라 칭송했지요. 그럼 오늘 그 살아있는 부처의 집 이야기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대대로 만석의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당대 최고의 부잣집이었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조금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그 집의 주인인 최진사는 만석군이라는 명성이 무색할 만큼 그 차림새가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정갈하게 손질된 무명옷을 즐겨 입었고 집 안에서도 사치스러운 장식보다는 실용적인 물건들을 곁에 두었지요. 그는 스스로에게 엄격하여 끼니 때마다 소박한 밥상을 고집했고 물건 하나도 아껴 쓰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조금 더 편히 지내시라 권해도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죠. 그해 여름 하늘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대지는 갈라진 입술을 벌린 채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가릴 옷이 있고 비를 피할 지붕이 있으면 족한 것 아니겠느냐. 내 몸을 꾸밀 재물로 차라리 이웃의 빈 그릇을 채우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기쁨이다. 이처럼 최진사는 가진 것을 뽐내기보다 검소한 삶을 실천하며 진정한 부자의 품격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최진사에게는 가문의 앞날을 이끌어갈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성품이 훌륭했지만 그 기질은 저마다 달랐지요. 첫째 아들은 장자답게 묵직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가문의 살림을 도맡으며 단 한 톨의 곡식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치밀함을 가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누구보다 기계가 높고 정의로운 성품을 지녔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 팔을 걷어붙이는 행동파였지요. 막내 아들은 마음씨가 빛단 결처럼 고운 문장가였습니다. 글 공부를 좋아하면서도 늘 가난한 백성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아버지가 실천하는 나눔의 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최진사는 성격이 다른 세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 셋은 각기 다른 재주를 가졌으나 그 끝은 항상 백성을 향해 있어야 한다. 큰 아들은 곳간을 지키되 인색하지 말고 둘째는 힘을 쓰되 약자를 돌보며 막내는 글을 읽되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라. 이 세 아들이 있었기에 최씨 가문의 넉넉한 덕은 대를 이어 더욱 깊게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만석군 집안을 소리 없이 뒷받침하는 안주인, 부인 마님의 성품 또한 최진사에 못지않았습니다. 마님은 가문의 안살림을 총괄하면서도 늘 꽃간 뒤편에 넉넉히 솥을 걸어두고 길을 지나는 나그네들을 대접했습니다. 우리 집 담장을 넘는 밥 짓는 냄새가 누군가에겐 눈물이 될 수도 있다. 마님은 늘 하인들에게 음식 솜씨보다 나누는 마음이 먼저여야 함을 강조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이들을 그리고 그 곁에는 최진사가 금이야 옥이야 아끼는 외동딸 설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설화 아가씨는 이름처럼 깨끗하고 고운 미모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자애로운 마음씨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아가씨는 비단 자수를 놓는 대신 남몰래 해진 옷가지들을 모아 기워두고 병든 백성들을 위한 약재를 직접 갈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화 아가씨가 지나갈 때면 그 마음씨가 하도 고와서 길가에 꽃이 피는 것 같다며 최진사가 밖에서 가문의 덕을 세웠다면 마님과 설화 아가씨는 집안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채워 넣었습니다. 이처럼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덕을 쌓으니 경주 최부자 집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부자 집의 하인들은 스스로를 종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진사가 그들을 집안의 일꾼이 아닌 한 지붕 아래 사는 식구처럼 아끼고 존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농사일 뒤에는 항상 넉넉한 새참이 따랐고 하인들의 자식들까지 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일꾼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청년이 있었으니 바로 이름 없는 고아로 들어와 최부자 집의 일을 돕던 현이었습니다. 현은 과묵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굳은 일도 묵묵히 해냈고 틈틈이 배운 글과 실력으로 최진사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의 마음속에는 남모를 연정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픈 백성들을 돌보며 환하게 웃던 설화 아가씨의 모습을 보며 그녀를 평생 곁에서 지켜주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된 것이지요. 설화 아가씨 역시 현의 듬직하고 고든 성품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가문의 자제들보다 투박한 손으로 누군가를 돕는 현의 진심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어느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오후 현은 서고 한편에서 서책들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로 미끄러지는 그의 손길은 더없이 섬세했고 책장을 넘기는 그의 옆모습에는 깊은 사색을 담은 기품이 서려 있었지요. 글을 읽고 정리하는 현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진지한 눈빛은 그가 비록 일꾼의 처지이나 그 내면은 누구보다 높고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설화 아가씨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서책을 만지는 그의 정중한 손길에 마음이 머물렀고 고요한 서고 안에서 자신의 가슴 뛰는 소리가 들릴까 봐 아가씨의 두 볼은 이내 발그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저 성실한 청년이라 생각했건만 문장의 향기를 소중히 다루는 그의 모습에서 그 어떤 가문의 자제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울림을 느낀 것이지요. 현이 잠시 고개를 들어 창밖의 빛을 응시하다 우연히 시선을 돌렸을 때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짧게 마주쳤습니다. 당황한 설화 아가씨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지만 현의 가슴 속에도 잔잔한 파문이 일렁였습니다. 자신을 편견 없이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던 아가씨의 맑은 눈동자가 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분이라는 높은 담장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가슴 떨림은 그 담장보다 훨씬 더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경주 땅 최부자 댁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살던 마을 사람들에게 이 집의 대문은 언제나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약속이라도 한 듯 최부자 댁 근처를 서성였고 그때마다 하인들은 못 이기는 척 아이들의 소매에 따끈한 주먹밥이나 고구마를 찔러 넣어주곤 했지요. 마을의 노인들은 볕 좋은 날이면 약속이나 한 듯 최부자 집 사랑채 근처에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최진사는 그들을 귀찮아하기는커녕 직접 나와 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막걸리 한 사발의 시름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최진사 댁 덕분에 우리 마을엔 굶어 죽는 귀신이 발을 못 붙인다네. 사람들은 길을 가다 최진사를 만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허리를 숙여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많은 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보듬어주는 어른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설화 아가씨가 바느질을 배우거나 약재를 말릴 때면 자신들이 캔 산나물이나 귀한 달걀 몇 알을 몰래 대문 앞에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재물로 사람을 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었기에 마을 사람들에게 최부자 가문은 지켜야 할 자부심이자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이처럼 마을 전체가 거대한 가족처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기에 훗날 닥쳐올 거대한 시련 앞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이토록 훌륭한 성품과 나눔의 행보는 머지않아 경상도 땅을 넘어 멀리 한양의 대궐까지 전해졌습니다. 당시 나라시를 돌보던 숙종 임금은 영남 지방의 민심을 살피던 암행어사로부터 뜻밖의 보고를 받게 됩니다. 전하, 경주 땅에는 곳간의 문을 열어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가 있사옵니다. 그 덕망이 하도 깊어 백성들이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하고 있나이다. 임금은 탐관 오리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많다는 소식에 시름하던 중 최진사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복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나라가 해야 할 일을 일개선비가 몸소 실천하고 있구나.
진정 이 시대의 귀감이 될 만한 선비로다. 임금은 최 진사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특별히 벼슬을 내리려 하였으나 최 진사는 이조차 정중히 사양하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임금님의 은혜는 만극하오나 소생은 그저 이웃과 밥을 나누어 먹는 평범한 백성으로 남고 싶을 뿐입니다. 벼슬보다 이웃의 웃음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그의 대답에 임금은 더욱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후 최 진사의 가문은 나라가 인정하는 진정한 명문가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조차 감탄한 그 명성이 온 나라를 취하게 할 무렵 마치 그 가문의 덕을 시험하기라도 하듯 가혹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여름 하늘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대지는 갈라진 입술을 벌린 채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깊은 한숨으로 변했고 산속의 풀뿌리조차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흉년이 닥친 것이지요. 인근의 다른 부잣집들은 기다렸다는 듯 대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곡식값이 치솟을 때를 기다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진사는 깊은 밤 홀로 촛불을 켜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비어가는 것은 백성들의 배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 진사는 이른 새벽 세 아들과 현을 불러 모아 엄중하게 선포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육훈을 증명할 때다.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오늘부터 우리 집의 대문은 빗장을 치우고 담장 밑에 작은 구멍을 내거라. 최 진사는 남의 도움을 받는 이들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려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도 쌀을 가져갈 수 있는 탈영구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가문의 명성 뒤에 숨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백성들의 손을 잡으려는 최 진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가뭄은 생각보다 길고 잔인했습니다. 최 부자 집의 곳간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집안 식구들조차 끼니를 줄여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최 진사는 단호했습니다. 자신의 밥상에 올릴 곡식마저 아껴 탈영구에 쌀통을 채웠고 세 아들은 매일같이 직접 수레를 끌고 멀리 떨어진 고을까지 가서 비싼 값에 곡식을 구해왔습니다. 이때 설화 아가씨와 현은 마을의 아픈 이들을 돌보는데 앞장섰습니다. 아가씨는 직접 죽을 쑤어 기력이 다한 노인들에게 대접했고 현은 뙤약볕 아래서 마을의 마른 우물을 더 깊게 파내며 식수를 구했습니다. 현아, 힘들지 않느냐? 내 몸도 돌봐야 할 터인데. 설화 아가씨가 건네는 시원한 물 한 사발에 현은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님께서 곳간을 여셨는데 젊은 제가 몸을 사려서야 되겠습니까? 아가씨야말로 잠시 쉬어 가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탈영구의 쌀통이 비어갈 때쯤 최 진사는 가문의 보물이라 여겼던 고서와 폐물들까지 내놓았습니다. 물건은 다시 구할 수 있으나 한 번 잃은 생명은 다시 부를 수 없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문의 가장 큰 보물을 지키는 길이다. 최 진사의 이 진심 어린 희생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도 기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집들은 최 부자 집의 뜻을 따라 자신들의 작은 식량을 나누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에 보이지 않는 나눔의 줄기세포가 퍼져나갔습니다. 모두가 굶어 죽을 것이라 예견했던 대흉년이었지만 경주 최부자 마을만큼은 단 한 명의 아사자도 없이 그 혹독한 고비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쌀의 힘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난 함께라는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원하던 어느 날 오후 마침내 먼 산 너머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대지를 적시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밖으로 뛰어나와 빗물을 온몸으로 맞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 진사와 그의 가족들도 마당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비다. 하늘이 드디어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비가 내린 뒤 마을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흉년을 겪으며 농사 지을 힘조차 남지 않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현이 앞장서서 마을 장정들을 모았습니다. 최 부자 댁의 소들을 빌려주고 힘있는 청년들이 노약자와 과부의 논밭을 먼저 갈아주는 공동 경작을 제안한 것입니다. 설아 아가씨와 부인 마님은 논두렁에 커다란 솥을 걸고 새참으로 내놓을 넉넉한 밥과 국을 준비하며 일꾼들의 기운을 북돋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자기 논인지 따지지 않고 서로의 일을 내 일처럼 도왔습니다. 최 부자 가문이 보여준 나눔의 정신이 마을 전체의 협동심으로 피어난 것이지요. 하늘도 이들의 마음씨에 감복했는지 그의 가을 들판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가지마다 열매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논마다 고개를 숙인 벼 이삭들이 바람에 춤을 추었습니다. 대흉년 뒤에 찾아온 기적 같은 대풍년이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가장 먼저 수확한 핵곡식을 최 부자 댁 대문 앞에 정성껏 쌓아두었습니다. 최 진사는 그 곡식들을 보며 허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곡식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심은 희망의 열매로다. 절망을 이겨내고 거둔 그의 가을의 결실은 경주 땅 백성들에게 진정한 불안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풍년의 기쁨으로 들썩일 때 그 축제의 불빛 너머 어두운 그늘에서 이 광경을 시기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근 고을에서 악독하기로 소문난 지주 조진사였습니다. 조진사는 이번 흉년 때 곡식값을 올려 큰 돈을 벌려 했으나 최 부자가 타령구를 열어 쌀을 나눠주는 바람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흥 가소롭구나. 재물을 길바닥에 뿌리며 성인군자 노릇을 하다니. 그 잘난 만석군의 명성이 언제까지 가는지 두고 보자. 조진사는 최 부자의 곳간을 탐내는 것은 물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최 부자의 권위를 깎아내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탐관 오리들과 결탁하여 최 부자에게 누명을 씌울 구실을 찾았고 심지어는 최 부자 집의 살림을 책임지는 현과 설아 아가씨의 관계까지 뒷조사하며 약점을 잡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나무가 높으면 바람이 강한 법. 최 진사, 내 놈의 그 높은 담장이 무너질 때 얼마나 처참할지 기대되는구나. 조 진사는 최 부자 가문이 세운 나눔의 성벽에 작은 균열이라도 내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광가에 거짓 상소를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조 진사의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최 부자 댁 대문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고 마을에 감돌던 평화로운 공기는 다시금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최 진사는 이 비열한 음모로부터 가문과 백성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진정한 덕망과 추악한 탐욕에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가 폭풍전야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 진사는 먼저 광가에 부패한 이방과 결탁하여 최 진사에게 세금 횡령이라는 무시무시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최 진사가 흉년에 쌀을 나눠준 것은 민심을 사서 반역을 꾀하려는 속셈이며 나라에 바쳐야 할 곡식을 몰래 빼돌린 증거가 여기 있소. 조 진사가 내민 것은 최 진사 댁의 노비인 현의 필체를 교묘하게 흉내내어 조작한 거짓 장부였습니다. 글 공부를 좋아해 틈틈이 장부를 정리하던 종 현의 재주를 역으로 이용하여 그가 주인의 명령을 받고 곡식을 빼돌린 것처럼 꾸며낸 것이지요. 조 진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을의 비열한 소문을 퍼뜨려 최 진사의 고귀한 가풍을 더럽히려 했습니다. 최 부자 댁 고명딸이 천한 종놈과 눈이 맞았다지? 양반 갓세가 말이 아니구먼. 조 진사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둘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돈주머니와 곡식 문서를 내밀며 비열한 제안을 건넸지요.
최 부자가 곡식을 나눠준 것은 너희를 꼬드겨 영모를 꾀하려 함이었다고 증언해라. 그러면 여기 있는 재물은 물론 평생 농사지을 땅도 주마.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조 진사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쌀 한 톨의 양심을 팔 줄 알았던 백성들은 오히려 차가운 눈빛으로 조 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조 진사 나리, 우리는 배는 고플지언정 짐승은 아니요. 우리 목숨을 살려준 은인을 반역자로 몰다니 천벌이 무섭지도 않소? 조 진사는 당황하여 이번에는 몽둥이를 든 장정들을 앞세워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입을 잘못 놀리면 너희 놈들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당장 관가에 가서 거짓 상소를 올리지 못할까? 그러나 협박도 소용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서로의 손을 맞잡고 최 부자의 집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어갈 때 대문을 열어준 것은 최 진사 날이었소. 당신 같은 자의 금부치가 우리 아이들의 생명줄이었던 타령고의 쌀 한 바가지만큼의 가치라도 있을 것 같소? 조 진사가 돈으로 매수하려 했던 가난한 백성들이 이제는 최 부자를 지키는 거대한 방패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조 진사가 퍼뜨리는 헛소문을 비웃으며 오히려 조 진사가 그동안 저지른 비리와 탐욕의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조 진사는 재물로 민심을 살 수 있다고 믿었지만 진심으로 쌓은 덕망은 그 어떤 금은 보화로도 허물 수 없는 철옹성과 같았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최 진사를 지키기 위해 하나둘 횃불을 들기 시작했고 조 진사의 악랄한 음모는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르는 덫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결속에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조 진사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는 평소 재물로 매수해 두었던 고을 사또와 부패한 이방을 움직여 최 진사 가문을 영모의 수계로 몰아 강제 진압할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 마을의 정적을 깨고 수십 명의 관졸이 횃불을 밝히며 최 진사 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서늘한 소리와 거친 발자국 소리가 평화롭던 최 부자 댁 담장을 애웠었습니다. 조 진사는 기세등등하게 사또의 옆에서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최 진사 댁의 대문을 가리켰습니다. 이복의 사또, 저 집안이 바로 민심을 현혹해 나라를 뒤엎으려 한 반역자의 소굴이요. 당장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 역적의 무리를 압송하시오. 사또의 호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관졸들이 커다란 통나무를 들고 대문을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하고 대문이 흔들릴 때마다 집안에 있던 부인 마님과 설아 아가씨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으며 두려움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최 진사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사랑채 마당에 서서 세 아들과 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진실의 햇살은 가릴 수 없는 법이다. 문을 열어라. 우리가 당당하다면 피할 이유가 무엇이냐. 마침내 육중한 대문 빗장이 부서지며 조 진사와 관졸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시뻘건 횃불 불빛 아래 조 진사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최 진사의 형형한 눈빛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맞부딪혔습니다. 가문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순간 경주 최 부자 댁 마당에는 일촉즉발의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부서지고 들이닥친 관졸들이 거칠게 집안을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진사의 비열한 명령에 따라 포졸들은 최 진사의 가족들을 한 곳으로 몰아세웠고 그 과정에서 설화 아가씨가 위협적인 칼날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계집이 역적의 딸인가 보구나. 당장 묶어라. 포졸이 거친 손길로 설화 아가씨의 팔을 낚아채려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나타난 그림자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현이었습니다. 현은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아가씨의 앞을 가로막으며 달려드는
포졸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비록 무기도 없는 맨손이었으나 아가씨를 지키고자 하는 현의 눈빛은 그 어떤 칼날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물러나시오. 이분은 이 나라 백성 누구보다 고결한 분이시다. 감히 천한 손을 대려 하다니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현의 서슬 퍼런 기세에 포졸들이 주춤하는 사이 조 진사가 다가와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천한 종놈이 감히 관아의 명에 저항하느냐? 저놈부터 당장 베어버려라. 차가운 칼날이 현의 가슴팍을 향해 내리꽂히려는 순간에도 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설화 아가씨를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아가씨는 떨리는 손으로 현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현은 나지막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아가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가씨.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누구도 아가씨의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할 것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양반인 포졸들과 맞서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지만 현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아가씨의 안위가 더 소중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어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현의 숭고한 용기는 시뻘건 횃불 아래서 그 어떤 양반의 위세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마당 한복판에서 최 진사의 세 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아버지의 좌우를 굳건히 지키며 나섰습니다. 포졸들의 창날이 가슴 앞까지 다가왔으나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서리빨 같은 기계만이 서려 있었지요. 장남은 가문을 책임지는 장자답게 묵직한 목소리로 사또와 조 진사를 향해 일갈했습니다. 명분 없는 칼날로 우리 가문의 대문을 부쉈으나 우리 가문이 쌓아온 수백 년의 덕망까지 부술 수는 없을 것이요. 이 무도한 행위는 장차 조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각오하시오. 둘째 아들은 당장이라도 달려나갈 듯한 기세로 앞을 막아선 관졸들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기댄 칼춤이 가련하구나. 우리 아버님께서 살리신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거늘 내 놈들이 어찌 묵고한 피를 흘리려 하느냐. 평소 유약해 보이던 문장가 막내 아들 또한 품 안에서 서책 대신 꼿꼿한 선비의 절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지 않으며 백성의 눈은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오늘 당신들이 저지르는 이 만행은 역사가 기록할 것이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세 아들은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성벽처럼 버티어 서서 아버지를 위협하는 무리로부터 가족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하라는 가문의 가르침을 지켜온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자부심이 흐르고 있었지요. 조 진사는 돈으로 산 관졸들의 위세로 그들을 굴복시키려 했으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 아들의 당당한 기백 앞에 오히려 포졸들이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새 그루의 소나무처럼 최 진사의 세 아들은 가문의 위기 앞에서 진정한 명문가의 자식이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 진사 댁 담장 너머에서 땅을 울리는 거대한 함성과 함께 수백 개의 횃불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밤낮 없이 최 부자의 은혜를 입었던 마을 사람들이 관졸들이 들이닥쳤다는 소식에 낙과 괭이를 들고 한따름에 달려온 것이지요. 최 진사 나리를 건드리는 자는 우리 모두를 죽여야 할 것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관아 무리들은 물러가라. 순식간에 수백 명의 백성이 최 진사 댁 마당과 대문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관졸들의 칼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음을 각오한 백성들의 서슬 퍼런 눈빛이었습니다. 조 진사는 당황하여 포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저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당장 흩어버리지 않고. 하지만 포졸들조차 떨리는 손으로 칼자루를 잡은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앞에 선 백성들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이웃이고 형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은 조 진사의 앞을 막아서며 가슴을 펴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어갈 때 쌀을 내준 분은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집 어른이셨소. 우리 목숨을 살려준 분을 잡아가렸거든. 먼저 우리 가슴에 칼을 꽂으시오. 횃불 불빛은 거대한 바다처럼 일렁였고 백성들이 뿜어내는 기세는 관아의 위세보다 훨씬 더 뜨겁고 웅장했습니다. 최 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물이 아닌 사람을 남겨야 한다는 가문의 가르침이 이 위기의 순간에 거대한 방패가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조 진사가 권력과 돈으로 세운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최 진사와 백성들이 진심으로 쌓은 신뢰의 성벽은 그 어떤 군대보다 견고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수백 개의 횃불은 탐욕스러운 권력에 맞서 진실을 지켜내려는 민초들의 거룩한 분노이자 가장 비장한 약속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조 진사의 악행을 낱낱이 기록한 연명서를 가슴에 품고 가장 빠른 파발말을 띄워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백성들의 피 맺힌 절규가 담긴 소식을 접한 숙종 임금은 크게 노하여 어전 회의에서 상을 내리쳤습니다. 나라가 살려야 할 백성을 일개 선비가 구제하였거늘 감히 탐관 오리가 결탁하여 그 고결한 가문을 짓밟으려 하다니 당장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그 죄를 엄히 다스려라. 마을 이장이 파발말을 타고 한양으로 달려가는 동안 경주 최진사댁 마당은 폭풍전야와 같은 대치가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조 진사와 사또는 관졸들을 앞세워 최 진사를 압송하려 했지만 낙과 괭이를 든 백성들이 겹겹이 인간 바리케이트를 쳐서 길을 비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놈들, 어명을 거역하는 것이냐? 당장 길을 열지 않으면 모두 반역으로 다스리겠다. 사또의 섯을 펄어노통해도 백성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횃불을 밝히고 낮에는 서로의 어깨를 맞대며 한양에서 기쁜 소식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사흘 밤낮이 지났고 모두의 기력이 다해갈 무렵이었습니다. 저 멀리 고갯마루에서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한 무리의 기마떼가 번개 같은 속도로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최 진사를 당장 끌어내라며 마지막 발악을 하던 조 진사의 귀에 하늘을 뒤흔드는 천둥 같은 함성이 내리꽂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마패를 높이 든 어사와 철갑을 두른 군사들이 마당을 가득 메우자 기세등등하던 조 진사와 사또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서 맥없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양까지 달려간 이장의 눈물 어린 상소를 읽고 임금께서 쉴 새 없이 말을 달려 내려보낸 구원의 전령들이 마침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조 진사가 휘둘렀던 가짜 장부는 암행어사의 손에 압수되었고 오히려 그가 사또와 결탁해 백성들을 수탈해온 온갖 비리들이 낱낱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간 뜬 눈으로 최 진사를 지켰던 백성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환호성을 질렀고 조 진사는 시뻘건 포승줄에 묶인 채 자신이 탐냈던 그 마당에서 비참하게 끌려 나갔습니다. 암행어사의 추상 같은 호령 아래 조 진사와 사또 그리고 비열한 이방은 관아의 차디찬 돌바닥 위로 내동댕 잊혀졌습니다. 어사는 조 진사가 그동안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흉년의 곡식으로 폭리를 취한 죄 그리고 나라를 속여 역모를 조작한 죄를 낱낱이 열거하며 언명을 내렸습니다. 백성의 피눈물로 채운 내놈들의 곳간을 당장 몰수하고 집안의 모든 가산을 국고로 귀속시켜 굶주린 백성들에게 돌려주어라. 평생을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지켜보며 조 진사는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으나 그를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형벌은 참혹했습니다. 조 진사와 사또는 관가 마당에서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곤장 100대를 맞는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찰싹이며 살점이 튀는 매질소리와 그들의 비명이 가득 울려 퍼질 때마다 백성들은
그간 맺혔던 한을 씻어내듯 통쾌한 눈물을 흘렸지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에 죄인임을 알리는 낙인이 찍힌 채 손발이 묶여 짐승들이나 타는 함거에 실려 멀리 북쪽의 척박한 섬으로 귀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배지로 끌려가는 길목마다 백성들은 오물을 던지고 돌팔매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남을 죽여 살려 하더니 내 놈들의 끝이 고작 이것이냐. 위세를 부리던 조 진사는 이제 누더기 옷을 걸친 채 자신이 멸시하던 백성들의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고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교만을 떨던 자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영원한 어둠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진실이라는 정 아래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 경주 땅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하고 맑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경주 땅에 다시 따스한 햇살이 비치던 날 최진사는 마당에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최진사는 제일 먼저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설화 아가씨와 가문을 지켜낸 현을 정중히 곁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현아, 너는 비록 이 집의 종이었으나 내가 보여준 기계는 이 나라 그 어떤 선비보다도 높고 푸르렀다. 내가 없었다면 우리 가문은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현은 비록 신부는 미천하였으나 그 기계와 학식이 선비에 못지않고 가문을 구한 공이 크니 오늘부로 종의 멍에를 벗기고 양인으로 삼아 벼슬을 내리노라.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현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최진사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현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곁에 서 있던 설화 아가씨의 손을 현의 손 위에 겹쳐 얹어주었습니다. 현아, 너는 이제 내 종이 아니라 나의 든든한 맞사위이자 이 집안의 기둥이다. 내 딸 설화를 내게 맡기니 평생 서로 아끼며 살아가거라. 며칠 뒤 최진사 댁 마당에서는 경주 땅에서 전무후무한 성대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비단 대신 단아한 혼례복을 입은 설화 아가씨와 늠름한 새신랑이 된 현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눈부셨지요. 신분의 담장은 허물어졌고 그 자리엔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잔치 국수를 나누어 먹으며 이 기적 같은 인연을 목격한 산증인이 되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태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았네. 혼례의 풍악 소리는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고 현과 설화 아가씨는 최진사의 나눔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생을 가난한 이들의 벗으로 살 것을 약속했습니다. 조용한 경주의 달밤 아래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최부자 가문이 후대에 전할 가장 아름다운 전설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혼례에 들썩이던 풍악 소리가 잦아들고 경주 최부자 댁 위로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정갈하게 꾸며진 신방 안 촛불 하나가 수줍게 일렁이는 가운데 현과 설화 아가씨가 마주 앉았습니다. 현은 이제는 남남이 아닌 자신의 아내가 된 설화 아가씨를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머리에 얹힌 족두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가씨 아니 부인. 꿈만 같습니다. 저 같은 놈이 감히 부인의 손을 잡게 될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설화 아가씨는 고개를 숙여 수줍게 미소 짓다가 이내 현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잡았습니다. 현이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도 저도 이미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 같은 놈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당신은 저의 은인이자 제가 평생을 의지할 유일한 정인입니다. 현은 아가씨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숨죽여 연모하던 시절부터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켜냈던 험난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현은 설화 아가씨의 눈가에 맺힌 기쁨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지막하지만 굳은 약속을 건넸습니다. 평생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 지키겠습니다. 최진사 어른의 가르침을 받들어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이 마을의 가장 낮은 곳까지 비추는 등불이 됩시다. 일렁이는 촛불 너머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고난 끝에 찾아온 첫날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달콤했으며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경주의 고요한 밤하늘 속으로 포근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신분도 재물도 이기지 못한 진실한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본 참으로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현과 설화 아가씨의 혼례는 최진사 가문의 끊이지 않는 경사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문이 베푼 선행이 하늘에 닿았는지 새 아들에게도 연달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가문의 학문을 이어받아 밤낮으로 서책을 가까이 하던 장남이 마침내 문과 급제라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전령이 급제 소식을 알리자 경주 땅 전체가 제일처럼 기뻐하며 들썩였습니다. 진정한 명문가에서 나라를 이끌 제목이 나왔다. 며 백성들은 자기 일처럼 환호했지요. 둘째 아들 역시 가문의 재물관리를 넘어 전국을 누비며 쌓은 신용으로 나라의 큰 상권을 움직이는 거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기근이든 먼 고을에 곡식을 싸게 공급하는 의로운 상인으로 이름을 떨치니 그 명망이 왕실에까지 전해져 큰 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막내 아들은 인근 고을의 덕망 높은 선비 가문과 혼담이 오가며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최진사 가문은 경주를 넘어 영남 지방 전체에서 존경받는 거대한 덕망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마당에는 연일 풍악이 울렸고 최진사는 아들들을 불러 모아 다시 한번 엄히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경사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우리를 지켜준 덕분임을 잊지 마라.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재물이 쌓일수록 더 널리 나누어야 한다. 새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현 또한 이제는 어엿한 가문의 일원으로서 새 형님을 보좌하며 가문을 지켰고 최진사 댁의 대문은 그 어느 때보다 활짝 열려 백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가문이 번성할수록 백성들의 배는 더 불러갔고 경주 최부자 댁의 이야기는 그렇게 대대로 이어질 희망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잔치 소동도 어느덧 잦아들고 고즈넉한 경주의 밤하늘엔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진한 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밤, 현과 설아는 나란히 앉아 저 멀리 은빛으로 물든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이 향기가 맡아지십니까? 예전에는 담장 너머로만 맡던 꽃 향기가 이제는 부인과 함께 마주 앉아 나누는 공기가 되었군요. 현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설아는 그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달빛이 참으로 고와요. 예전엔 이 딸을 보며 당신이 다치지는 않을지, 우리가 다시 만날 수는 있을지 매일 밤 기도만 했었지요. 현은 설아의 작고 고운 손을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흉년의 고통도 조진사의 시퍼런 칼날도 지금 이 순간의 평화 앞에서는 마치 아주 오래된 전설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신분의 담장을 허물고 저를 사위로 맞아주신 장인어른과 저를 믿고 기다려준 부인 덕분입니다. 제가 가졌던 유일한 재산은 부인을 향한 연못뿐이었는데 세상은 제게 이토록 큰 복을 주었군요. 설아는 달빛을 머금은 눈으로 현을 빤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재산이라니요?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정직함은 이 집안의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찬란했습니다. 이제 우리 저 달처럼 서로를 비추며 살아보아요. 어두운 밤길을 걷는 백성들에게도 따스한 빛을 나눠주면서 말입니다. 꽃잎 하나가 바람에 실려 두 사람의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현은 설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평화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최부자 가문의 덕망을 이어가기 위해 자신의 남은 생을 다하겠노라고 말이죠. 달빛 아래 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길게 늘어났고, 꽃 향기 그윽한 경주의 밤은 그렇게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하듯 깊어만 갔습니다. 세월은 경주 땅의 흙담을 따라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최진사와 부인 마님은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고, 그들의 곁에는 늘 듬직한 아들들과 현, 그리고 설아가 든든한 버팀목처럼 서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분홍빛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툇마루에 노부부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최진사는 찻잔에 떨어진 꽃잎 하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곁에 앉은 부인 마님의 손을 지그시 맞잡았습니다. 부인,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참으로 고맙지 않소? 곡간의 곡식을 채우기보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채우며 살았던 것이 참 잘한 일 같구려. 부인 마님은 인자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우리 집의 진짜 재산이지요. 최진사는 곁에서 자신을 보좌하는 현과 설화를 불러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거창한 가르침은 필요 없다. 그저 우리 집 담장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우리 집 밥 짓는 연기가 배고픈 이웃들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지만 살피며 살 거라. 그것이 가문의 향기를 1000년 동안 이어가게 할 유일한 길이란다. 현과 설화는 서로를 마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의 투박한 손에는 여전히 성실한 땀방울이 배어 있었고, 설화의 눈동자엔 여전히 세상을 향한 따스한 온기가 머물러 있었지요. 최부자 가문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경주의 자랑으로 남았습니다. 나라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우리의 것은 본래 백성들의 것이라며 곳간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산더미 같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꽃비가 내리는 봄날의 따스함이었고, 추운 겨울날 누구나 찾아와 쉴 수 있는 아랫목의 온기였습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 꽃 향기가 그윽하던 그 밤의 약속처럼 최부자 가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속삭여주는 따뜻한 자장가가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주 최부자 가문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화려한 재물도 막강한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아끼는 마음과 함께 나누는 온기였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사랑을 지켜낸 현과 설화, 그리고 진정한 부자의 길을 보여준 최진사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은은한 달빛처럼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 위의 모든 과객이 쉬어갈 수 있었던 최부자 댁의 대문처럼 야담 서재의 문도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위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저는 다음 장 더 깊고 구수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깊어가는 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